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당질에 대한 각종 이제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당질에 대한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질의 이제 대사 활동까지 했고요. 이제 에너지원, 자, 그 다음에 기능은 혈당 유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전략 작용, 그 다음에 케톤증의 방지, 자,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 그 다음에 단맛을 제공하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기능이다. 뭐 당질의 기능이다. 당질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다? 예,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당질은 보통 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의 공급원이다. 자,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 공급을 한다. 자, 모든 세포에 1차 연료인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모든 세포에 뭘 제공한다? 포도당을 제공한다. 이 짝에 당질이 들어와서 피를 타고 자, 쭉 돌면서 제공을 하죠. 그죠? 자, 소화 흡수율은 98%로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몸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특히나 요 같은 경우에는 두뇌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모든 포도당들의 한 몇 프로, 20% 정도가 이제 두뇌 활동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좋다. 98%가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요. 달달하잖아요. 달달하기 때문에 당입니다. 자, 그래서 단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단 거는, 자, 달달한 것은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피하고 같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없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포도당 주사를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이 들어오면 혈액이 자, 힘이 나긴 나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피의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그래서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러한 달달한 성분을 먹으면 열대 과일이나 기타 등등 음료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달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저기 동남아 쪽, 네, 필리핀이나 아니면 자, 그런 쪽에 가보면 굉장히 단 음식들이 많다는 거. 자, 그렇게 달달한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피의 혈액순환이 느려진다는 거.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더운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한다? 당이니까 많으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세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뇌의 한 20% 정도, 먹는 총 포도당의 한 20% 정도를 뇌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나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주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당의 섭취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 자, 필수적인데 이것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문제가 되고 당뇨병이라는 또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저혈당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떨린다든지, 자, 여성분들 이제 밥 굶으면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런 떨림 증상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소지가 있다는 거, 자,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혈당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 자, 정상적인 혈당은 70에서
자, 100ml당 70에서 80mg이 들어간다는 거,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피의 농도가 포도당 당이 1%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당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자, 당이 많으면 몸으로 배출하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으면 어떻게 된다? 자, 적다는 얘기는 한 0.5% 이해가 되시죠? 0.5% 이하가 되면은, 당이 0.5% 이하가 되면은 이런 아까 저혈당 속 들들 떨리는 현상,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이 이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0.5% 이하로 떨어지면은 두뇌 활동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자, 그리고 불안정해지며 또 공복에 두통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 머리가 아픈 이유가 막 먹으라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된다? 혼수 상태가 되어버리죠. 밥 너무 오래 굶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는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당이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도 되지만은 또다시 배출이 되니까 갈증이 일어나고 또 공복,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역할이 납니다. 왜냐면은 고혈당이니까 이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제 막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췌장에서 나옵니다. 췌장. 자, 12지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췌장이 하나 있는데 이자라고 하죠. 이자. 여기에서 인슐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결합해서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하나 있고요. 자, 반대로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인슐린하고 반대예요. 어떤 역할? 자, 저혈당이 됐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혈당을 몸속에 가지고 있던 다른 에너지 요소를 가지고 혈당을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즉 두 가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몸속에 있는 피. 자, 몸속에 있는 피는 얼만큼? 자, 1% 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ml에 100mg.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자, 0.1% 아시겠죠? 자, 그만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0.5 정도 돼버리면 자, 0.05가 되겠죠, 그죠? 0.05가 되면은 인간 몸에서, 사람 몸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떨림 현상이라든지, 두뇌 활동이 안 된다든지, 쇼크라든지, 이거를 저혈당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이제 170, 자, 1.7%막 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보통 170 이상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당뇨가 생긴다는 거,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이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은 당이 올라간 걸 내리는 거고, 자, 글루카곤은 저혈당된 것들을 이제 당을 올리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상 범위까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정상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거. 자, 췌장이 있습니다. 정상 범위가 있어요. 정상 범위는 110. 그다음에 이제 한 70. 그러니까 한 6, 70 정도 되면 정상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어떻게 한다? 자, 간에 있는 포도당을 자, 어떻게
막 생성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쭉쭉쭉쭉 빠져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된다? 간에 있는 걸 가지고 글루코겐이 당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이 많으면 고혈당이 된 경우에 식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현상도 크게 나눠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혈당이 간으로도 보내고 근육으로도 보내고 자 그 다음에 지방 조직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조절해서 고혈당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자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당질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주에 좀 보니까 학생들이 좀 그걸 안 했던데 출석 체크 하시고요. 자, 이거 보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하고 다 보고 나서 시청 완료 되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1, 2 이렇게 영양학 1, 2 시청 완료 라고 꼭 해줘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또 뭐 사회 전반적인 여건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시대적으로 이 어려움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칠 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 그걸 해가 뭐 열심히 막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공부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당질의 기능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적절한 단백질 분해를 방지한다. 자, 우리의 몸은 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근육, 단백질 일종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고기겠죠, 그죠? 자,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어줘야 세포가 생성이 되고 이 세포를 유지하고 근육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질은 이렇게 어떻게 이 근육 자체를 계속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당질이 중간 완충 작용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 당질 밥을 잘 못 먹으면 계속해서 이제 간에서 빠져나가고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근육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근육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근육이 빈약해진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 근력을 써야 될 때나 아니면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활용을 못 한다는 거. 그랬을 때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 당질의 섭취가 부족할 때 어디서 근육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간에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신장에서 빼나갑니다. 신장에서 다이어트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겠죠. 신장에서 뭘 빠져나가요? 자, 이런 당질을 빼가는 거죠. 신장에 있는 체세포를 빠져나가고 단백질의 자 심장도 뭡니까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디 심장에서 자 그래서 몸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 많이 애비고 있고 자 좀 100%는 아니지만 좀 어떤 현상 이런 근육에서 당질을 너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밸런스를 맞추는 거, 수평을 맞추는 거, 밸런스를 맞추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왜 그랬느냐? 이 당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한다는 거.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심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뇌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 뇌에 계속적으로 당질 에너지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신체적인 기능을 못 해요. 인간에게는 자, 크게 자율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반자율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 신경.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뇌에서 관장하는데 이 뇌는 어떻게 한다? 이 뇌에서는 무조건 넘버 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위급한 순간일 때는 다른 기능들을 다 중지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뇌에 있는 거예요. 뇌하고 신경이에요. 왜? 한 번 죽으면 뇌세포는 죽으면 생성이 안 돼요. 신경세포도 다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몸에 있는 근육에서 먼저 빼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간에서 빼가요. 그 다음에 어디 신장에서 빼가요. 그 다음에 어디 심장에서 빼가요.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단지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섭취를 해줘야 몸에 있는 근육의 단백질, 그 다음에 간에 있는 단백질, 신장에 있는 단백질, 심장에 있는 단백질들을 바로 안 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신경세포하고 적혈구, 두뇌,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케톤증 방지를 합니다. 자, 이거는 당질은 지방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기름기를 체내 지방을 일부는 포도당으로 전환도 되지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당질이 부족하면 지방이 당질로 변화를 하는데 지방질을 연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안 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다? 산성이라는 거. 그게 체내에 쌓이면 독소가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산독증이 되겠습니다. 산독증. 자, 이러한 산독증을 예방하는 기능이 뭐다? 당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러한 산독증은, 당질이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못 먹은 사람,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루에 100g 정도, 밥을 한 공기 정도, 달걀에 한 2개 정도의 밥량, 단백질을 먹으면, 충분히 산독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탄수화물 공급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다? 그럴 경우 뇌나 아니면 심장 등에 있는 것들을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 치명적인 탈수나 혼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 자, 하루에 50에서 100g 정도. 자, 그 정도의 탄수화물은 항상 좀 먹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게 뭐다? 당질의 기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질은 산독증을 케톤증이 뭐다? 산독증. 지방이 분화하면서 산성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해준다. 아시겠죠?
당질을 섭취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체구성 성분이다. 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자, 결체조직 호르몬 효소에 존재하는데 당질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포도당은 0.1%의 수준에서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정도.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NA, RNA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자, 당, 단백질, 당 지질을 형성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함으로써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다. 당질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단맛을 제공하는 거. 자, 이러한 당질은 이름 자체에서 당이듯이 단맛을 제공한다는 거. 자, 단맛을 증진시키고 영양 섭취를 자, 인간이 달기 때문에 섭취를 하려고 하죠. 그죠? 자, 선거 있으면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역할? 자,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피로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하는데, 자, 맛있게 만들면 단맛이 있으면 맛있다고 느끼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기준 삼는 게 뭐예요? 당, 설당. 옛날엔 설당이었죠, 그죠? 설탕. 자, 보통 설탕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자, 그걸 기준점으로 잡으면 100이다. 달매, 이제 기준을 잡으면 100인데, 자, 우리가 과당은 173. 자, 우유 같은 데는 이게 고소한 맛 있죠. 달달한 맛. 그게 한 16%. 자, 100%가 아니라 설탕이 100이라면, 자, 유당은 한 16%. 자, 그 다음에 갈릭토스 같은 경우는 32. 자, 그 다음에 뭐 포도당은 한 74. 포도 먹었을 때, 예, 그 정도. 자, 근데 이제 인공 감미료는 인공적으로 만든 맛에 대한 비교인데, 단맛에 대한 비교인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몇 배? 5배 정도, 500. 자, 기준점에서 한 500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뭐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아스파탐. 자, 시럽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넣어서 사용하죠. 왜? 단가가 싸고 적게 이어도 단맛이 많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맛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그냥 천연 감미료, 영양 감미료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꿀, 과당, 그 다음에 자일리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락토 올리고당, 자, 이런 것들. 자, 설탕 대신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할 수가 있다? 단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능성 감미료 해서, 뭐, 아스파탐, 당, 알코올, 그 다음에 뭐, 파라티노스, 자, 뭐, 이런,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충치를 예방하는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뭐, 자일리톨금이라든지 아니면, 당,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주에 넣는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당질에 대한 기능, 당질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 자,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원으로 기능을 하고, 자,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혈당을 유지한다는 거. 자, 오르락 내리락 밸런스를 맞추고. 자,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전략한다. 다른 걸 안 쓰게 만들고 당이 먼저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산독증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인간이 그 맛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단맛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당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출석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 기록 반드시 해서
시험 때 리포트 제출할 수 있도록 리포트로 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